네, 안녕하세요. 어, 표지에 나온 인물은 비탈릭 부텔린이죠.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죠. 예, 그렇지만 뭐 이제 혼자 다 하고 있는 친구고, 이 친구가 작년 연말에, 2025년 말에 그 힘의 균형이라는 아주 장문의 에세이를 올려갖고, 참, 멋있는 친구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말 뭐 멋있는 친구죠. 요즘 이런 사람들 정말 훌륭하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또 1월 달에 들어서 또 이번에는 이제 트위터에다가 그냥 썼어요. 파이코인 가고자 하는 글 썼는데 그걸 이 친구가 가고자 하는 거를 보다가 보니까 정말 파이코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더리움을 처음 만들고 싶었던 거는 이제 뭐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하다가 아무튼 세상 컴퓨터, 월드 컴퓨터가 되게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전 세상이 전 지구상의 모든 것이 이 이더리움 플랫폼 하에 움직이게 하고 싶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이거를 보시면은 정말로 파이코인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파이코인,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형 비탈릭 부텔린이고, 아, 니콜라스하고 청대어 박사는 인간지능, 뭐꼭 인간지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1월 1일 날 올린 이 사람들이 딱 얘기한 것도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면서 인류가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푸는 것.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데 인류가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파이 네트워크의 목표다, 경영 이념이다, 비전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작년에 이 친구가 그 장문의 힘의 균형이라는 걸 썼을 때 공동 창업자였던 사람이 좀 비판을 했죠. 비탈릭 부텔린하고 몇몇 그 내부 5명하고 10명이서 안에 사실 모든 일 다 하고 있다 이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이걸 내부 결정을 다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코어팀하고 비슷하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우리 손 뗄 거다. 저절로 굴러가게끔 할 거다. 라는 건데 여기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는 똑같지만 이더리움은 그렇게 이제 세상에 어떤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의 플랫폼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경고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었고 그랬는데 파이코에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처음부터 갖고 나왔죠. 마누라가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인간의 심리라고 그러지만 가령 인공지능하고 인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감정이에요. 감정이라는 거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음, 감정은 정확히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생각에 대한 자기 자신의 몸의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가 몸에 뭐 오늘 왜 기분이 좀 찝찝해. 요즘 뭐가 좀 올해는 뭐가 좀 잘 될 것 같아. 이게 뭐가 좀, 곧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뭐가 좀 이상한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이라고요. 자기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이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에 대한 것을 느낌만 갖고 있지, 이 느낌을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죠. 인공지능은 이게 없는 거죠. 감정이 없는 거죠. 몸의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런 차이죠. 그러니까 인간도 불완전하죠. 인간도 불완전하지만 인공지능도 불완전하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비탈릭 부텔린이 하는 걸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게 이제 뭐 상권 분립 이런 것처럼 항상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큰 정부가 있고 큰 기업이 있고 큰 시민운동, 대중운동하는 이 세 가지 세 단체가 서로 견제를 하면서 어, 커왔다. 정부가 기업을 견제하기도 하고 시민운동가들이 기업과 정부를 견제하기도 하고 또 정부가 시민운동이나 기업도 이렇게 서로 간에 필요 충분을 하면서 이렇게 세상은 굴러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언젠가 비탈릭 부텔린 얘기가 이게 언젠가부터 이게 거대한 세축이 동시에 강해지면서 이 세 단체의 목표가 이게 동업자가 돼버렸다. 이게 정부와 기업과 시민운동, 대중운동이 이게 동업자가 되면서 전부 이게 이상해졌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장문의 에세이를 작년 말에 올린 거거든요. 이 거대한 세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세축이 동업자가 되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잉여인간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비탈릭 부텔린이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런 글을 썼길래 제가 관심 있게 본 거죠. 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사라졌고 제일 암호화폐 업계에서 그래도 정말로 자기 얼굴을 내놓고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가 비탈릭 부텔린이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이제 파이코인하고 이제 파이코인하고 비교해가면서 이제 제가 본 거죠. 이 거대한 세축이 동시에 강해진다. 그러면서 기술 독점에 대한 진보, 기술 독점을 막아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술 독점을, 이 세 축이 기술 독점을 해갖고 돈도 나눠 먹고 권력도 나눠 먹는 그런 세상이 지금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더리움 내부에서도 정말 이런 게 있다. 권력의 집중이 되고 있다. 말로는 이 분산을 하지만 이게 기술 때문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 되면서 요거는 이제 좀 이따 하죠. 이거는 제가 좀 이따 하죠. 그리고 재밌는 어차피 이제 파이코인 가격이나 이제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참새 한 마리가 47억 원 역대 최고 지수 참치 한 마리를 47억 원. 신년에 이제 이렇게 됐대요. 그런데 이게 어떤 관련이 있냐면 이렇게 신년도의 경매에서 참치값이 오르면 니케이 지수도 이렇게 같이 오르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최근 10년간 참치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같이 오르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니케이 지수 정말로 그럴 수 있겠네. 올해 더 오를 수 있겠네. 더 오를 수 있겠네. 이제 뭐 시장이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다, 뭐 갑자기 붕괴될 수 있다 그러지만 갑자기 붕괴되려면요, 갑자기 올라야 돼요. 근데 갑자기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갑자기 올라야 되는데 갑자기 안 오르기 때문에 일본이 좋겠다. 근데 이거 이제 경매에 이렇게 비싸게 준 사람도 이렇게까지 비싸게 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참 신년에 이 첫 경매가 좋으면 일본도 좋으니까 내가 높게 샀다. 이렇게 높게 사도요. 기존 참치하고 똑같이 가격은 판대요. 그러니까 참 멋쟁이라고 그러면 멋쟁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비탈릭 부텔린이 한 얘기가 원래 목표는 월드 컴퓨터였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 망이 깔리는 파이가 얘기하는 230개국 10억 명의 사람들도 다 쓸 수 있는, 전 세계 사람들도 다 쓸 수 있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POW 방식에서 POS 방식으로 바꾸기도 했죠. 이 월드 컴퓨터라는 게 뭐냐면요,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매트릭스 2 보게 되면
인간은 어떤 매트릭스에 다 이렇게 짜여서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거든요. 인간들 다 매트릭스에 이렇게 짜여 있죠. 물론 이렇게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매트릭스를 짜기 위해서 예,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1990년도 IT가 생기면서 전부 이렇게 이런 세상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제 파이 같은 데는 비탈릭 부텔린도 이런 걸 만들겠다라는 건데, 음, 사실은 이래야 되잖아요. 자율 신경계, 사람의 몸처럼 그냥 스스로, 스스로 이렇게 다 안에서 굴러가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대부분의 IT 회사들이나 이더리움도 이런 거라면 파이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현대의학, 서양의학도 이렇게 인간을 어떤 하나의 물질로 보지만 그래도 요즘은 이제 어떤 뭐 정신적, 심리적, 감정적 이런 거에 대한 것까지도 생각을 하죠. 인간에 대한 자율신경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인간을 버릴 수 없다. 이제 이런 차이가 파이와 이더리움의 가장 큰 차이고 아무튼 이런 거를 목표로 한다. 꼭 이렇게 뭐 이 아저씨처럼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드는 아저씨처럼 어떤 흉악한 개념이 아니고 전 매트리스 이게 월드 컴퓨터잖아요. 이런 걸 한다. 물론 비탈릭 부텔린이 이렇게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내가 다 통치하겠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 그 매트릭스를 만들겠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원래 꿈이었다.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 업계가 전부 가격 위주로만 나간다. 뭐 이런 얘기고요. 파이는 이런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하죠.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들을 대충해 보면은 암호화폐 업계에 지금 이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 뭐 블록체인을 하고 뭘 하고 전부 페이스북처럼 갑자기 부자 될 생각만 하는 다음 다음번엔 나도 페이스북 지금 메타죠. 메타처럼 부자 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다. 뭐 페이스북이 지금 뭐 주가가 650불이나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술의 독점 시대를 간다. 기술의 독점 시대를 가고 있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정말로 철저하게 분산화돼야 된다. 기술 독점 아니냐? 정보 독점 아니냐? 기술 독점, 정보 독점 참 어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 같은 경우에도 야 이거 다단계다 뭐 사람들 데이터만 가져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처음에 비난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실명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는 실명 안 하고서 분산하라고 그래갖고 쫙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더 좋은 것처럼 됐지만 지금 그렇게 보시 만들고 이런 걸 이 사람이 다 얘기했어요. 어떤 사기, 조종 이런 거를 전부 페이스북이 뭐 무기명, 가명, 차명, 도명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처럼 전부 그런 식으로 뭐 순식간에 부자 될 생각으로 블록체인을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 파이는 그거를 일단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사람이 개입하는 것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화된 플랫폼을 어떻게 이 친구가 문제를 삼았느냐면 이게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드 디지털 서비스 그러니까 구독 구독을 해야지만 뭐를 주는 구독을 해야지만 가입을 해야지 구독을 해야지만 어떤 디지털 서비스를 해주는 지금 신문도 그렇죠.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컴퓨터로 뭐 보게 되면 뭐 가입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게 계속 있잖아요. 조선일보 같은 것만 해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중앙화된 플랫폼에
이 사용자들을 가둔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우리는 반란이다. 이더리움은. 왜 중앙화를 그렇게 하느냐, 니네들이. 분산을 해야지. 이게 이더리움을 자기가 처음에 만드는 것이다. 이런 취지하에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되니까 문제죠. 이 대표적인 게 여기서 지금 이제 이런 IT 이런 블록체인이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집단 지성이 생기고 물론 개방도 돼야 되고 분산도 돼야 되고 하는데 이게 웹2, 웹 2.0, 웹 3.0이잖아요. 근데 파이에서 문제 삼은 거는 그래 이렇게 개방을 하고 분산을 하고 참여를 하는데 이 참여해서 집단 지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집단 지성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가명과 차명과 도명과 봇이 많네. 조작된 집단 지성이라는 거죠. 왜곡된 집단 지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가 KYC를 철저히 하는데 이더리움은 그런 얘기를 못하죠. 시작부터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니까. 첫 단추는 막 비트코인 따라가기 바빴으니까. 이 사람은 니콜라스 박사의 니콜라스 박사 제자였지 청티어팡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인간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안 한 거죠. 인간과 기계는 확실히 다른데. 요즘 보게 되면 그래서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요거를 하기 전에 이제 워크웨이 테스트라는 걸 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나니까 회사에서도 사람 뽑는 기준 혹은 인재상이 달라졌다.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첫 번째는 AI 결과물을 정확히 검토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제는 뭐 누구나 AI를 답을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검토하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 정부가 아주 고민에 빠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생기고 나죠. 이게 인공지능이 생기면은 지식이 보편화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보편화되게 되면 사람들이 깨어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인공지능에 이렇게 거기에 인공지능에 학습시킬 수 없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이렇게 지금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특히 미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잘못하면 기존 체제가 위험해지니까. 그러니까 AI 결과물 자체가 정확히 안 나오는 문제에 봉착을 해가지고 지금 중국 정부가 고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AI 결과물을 정확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되는 게 기업의 인재상인데 이거 그리고 AI 결과물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나 창의적인 성과를 만드는 것 이런 거는 뭐 지금 파이에서도 엄청나게 교육을 하고 뭐 저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이 하죠. 요즘 필요한 신기술과 역량을 습득하는 능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 어느 회사 제일 많이 얘기한 게 AI 결과물을 검토 판단.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의 역할은 실행보다 판단과 통제에 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KYC를 처음에 사람만 갖고 하다가 안 되겠네 그러면서 인공지능하고 결합을 했고 인공지능이 한 것을 사람이 판단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파이가 KYC 정책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파이는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부터 인공지능의 문제점을 알고 거기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미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준비를 해왔던 기업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와서 수습하려니 참 버거운 거죠.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리 부텔린이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워크웨이 테스트를 해야 돼. 워크웨이라는 게 뭐 보행로죠, 뭐 보행로.
보행로우기도 하고 또 다른 거로는 이제 호스트하고 게스트 가령 우리가 이제 뭐 일로 가면 되느냐 절로 가면 되느냐 이게 서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월드 컴퓨터를 만드는데 이게 어떤 사기라든가 검열이라든가 삼자 통제 없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보셨죠? 이거 어, 베네수엘라가 이게 이제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가 110만 개, 그 다음에 블랙락이 지금 77만 개,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토레치가 67만 개, 베네수엘라 정부가 60만 개 정도의 암호화폐를 그래서 요번에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뉴욕 법원에 돈 세탁 혐의하고 마약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테더를 활용해서 어차피 스위프트 이걸 못 하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한 2만 7천 개 갖고 있는 거로 했지만 테더로 쿠션으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는 게 60만 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600억 달러죠. 600억 달러. 마두로 체포 뒤에 드러난 순교 이런 설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암호화폐들이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런 검열도 문제지만 이런 사기, 돈 세탁 이게 삼자 통제 없이도 이게 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비트코인처럼 개발자가 사라져도 이게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워커웨이 테스트인데 워커웨이 테스트는 뭐 쉽게 얘기하면 자율주행 하는 거나 똑같죠. 자율주행 하는 거나. 누가 유지하든지 계속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글은 사람 없이 그냥 가게 만들었지만 테슬라는 사람이 앉아서 책을 보건 뽀뽀를 하건 밥을 먹건 사람이 있어야죠. 애가 앉아있고 노인네가 앉아있고 아무튼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테슬라도 세상을 좀 정확히 보고 하는 거고 파이코인도 세상을 좀 정확히 보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전부 했다가 요번에 난리도 난 거죠. 지금 이제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이제 와서 뭘 하려니까 이런 워크웨이 테스트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와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파이코인은 이런 걸 처음부터 무지막지한 KYC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암호화폐가 몇 개가 남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정말로 일론 머스크 말처럼 화폐는 없어지지만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본질적인 그 무엇은 분명히 존재할 건데 그게 파이코인도 그 중에서 한 자리를 할 것이 확실하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비탈릭 부텔린이 하는 고민을 보니까 파이코인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죠. 그때는 한 1990년도부터 우리 푸틴 형이 저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전부 그냥 뭐 남자가 여자가 어디 있어?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 자본주의도 지금 무너지잖아요. 화폐가 없어진다라는 건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무너지고 공산주의도 무너지고 여기서 어떤 모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모델을 지금 비탈릭 부텔리는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이 이더리움이 되게 하는 것이 나의 원래 목적이었다. 그래서 월드 컴퓨터라는 얘기를 했고 이게 뭐 꼭 구독을 해야 되는 그런 베이스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다 있잖아요. 유튜브도 그런 거고 이런 시스템과는 다르게 완전히 탈중앙화된 그 무엇으로 가야 된다 이러는데
완전히 탈중앙화된 게 가능한가?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트릭스의 대사지만 인간은 그 자체가 불안정하잖아요. 불안정하고 좋은 거는 나쁜 놈들이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대한 세축 이게 비탈린 부텔리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지금 정부와 대기업과 시민운동이 이게 기술 독점, AI 독점으로 막 치고 나가는데 얘네들이 지금 동업자가 돼버렸다. 이게 셋이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기술을 무조건 공개해라. 기술은 무조건 공개해라. 그러니까 유럽 같으면은 뭐 개발해서 오픈 소스 시키기면 과세를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기술을 빨리 모든 사람한테 공개해라라고 이 친구가 이제 작년에 주장을 했는데 기술을 공개해도 사람들이 써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이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왜 옛날에 무리뉴가 그랬죠. 무리뉴가 손흥민 보고 그랬죠. 저 친구의 가치를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 저 친구. 근데 요즘 이제 손흥민의 가치를 전 세계가 알잖아요. 요즘 메시급으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저 친구의 가능성을 모를 것이다. 전부 실적만을 놓고 봤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한 10년 지나니까 손흥민의 가치가 알려진 것처럼 파이코인의 가치도 그렇게 알려지면 그 어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암호화폐가 될 거예요. 첫 단추를 제대로 꼈거든. 감사합니다.